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가족들과 장 보러 다니던 홈플러스가 전기요금도 못 내서 불 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형마트 2위였던 곳이 지금은 9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회사와 관련된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19일인데 딱 열흘 뒤인 12월 29일이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도권의 홈플러스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고별 세일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최대 90% 고별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최대 90% 세일이라는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데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상인분께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왔는데 이제는 손님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가게들이 10월 말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납품업체들이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을 제때 못 주니까 더 이상 물건을 안 갖다 주는 거죠.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요. 한 업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폐업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다른 홈플러스는 이미 같은 업종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업종으로 바꾸자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쌓은 노하우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올해 초에 새로 들어온 업주들입니다. 계약을 3월에 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 투자한 돈을 전혀 못 건졌습니다. 이분들은 소송도 생각했지만 만약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보증금조차 못 받을 수 있어서 결국 대부분 퇴점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홈플러스에 직접 고용된 직원만 2만 명입니다.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가 파탄난다. 정부가 나서서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지난 11월에는 노조 지도부 3명이 무려 27일간 단식 농성을 했고 2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우리나라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때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입니다. MBK는 인수자금 중 약 5조 원을 대출로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죠. 집을 사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빚으로 회사를 사다 보니 홈플러스는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빚을 갚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MBK는 전국 곳곳에 홈플러스 부동산과 매장 20여 개를 팔아서 대출을 갚았습니다. 빚 갚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인터넷 쇼핑이 급성장했습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했는데 홈플러스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1억 원에서 2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올해 3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으니 법원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든 겁니다. 법원은 홈플러스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홈플러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벌 수 있는 돈은 2조 5,059억 원인데 회사를 해체하고 땅과 건물을 팔면 3조 6,81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장사하는 것보다 문 닫고 건물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은 홈플러스를 팔라고 했습니다. 새 주인을 찾으라는 거죠. 홈플러스는 공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겠다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한 곳도 인수 의향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사려고 할까요? 총 부채가 5조 5천억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홈플러스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금과 공공요금 체납액이 900억 원이 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전기요금, 국민연금까지 다 못 냈습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서 한국전력이 3개월 더 안 내면 전기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급하게 7월분 전기요금만 우선 냈습니다. 납품업자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물건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매장에 물건이 없고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안 오니 돈을 못 벌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시한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12월 29일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8만 명도 영향을 받습니다. 8천여 개 입점업체, 1,800여 개 납품업체도 다 타격을 받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는 홈플러스가 유일한 대형마트인 곳이 많습니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주민들은 장볼 곳이 없어집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농협이 인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농협 유통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홈플러스까지 떠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살릴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홈플러스가 이렇게 되니 그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서 받아야 할 돈이 9억 원 정도인데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첫째, 우리가 자주 가던 마트가 문을 닫으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둘째,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분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십만 명이 고통받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 우리 노후가 위험해집니다. 넷째,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2월 29일까지 새 주인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정말 청산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누가 5조 5천억 원의 빚을 떠안으면서까지 홈플러스를 사겠습니까? 홈플러스가 청산되면 건물과 땅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 잘못일까요? MBK가 5조 원이나 빚을 내서 회사를 사고 부동산 팔아서 빚만 갚고 새로운 투자는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로 회사를 사서 자산만 빼먹고 망하게 만드는 걸 막을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2월 29일 이후 홈플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